사자성어 하나에 깃든 수천 년의 지혜, 깊이 있게 만나보세요. 그 대장정의 시작 5편의 이야기 10개를 지금 공개합니다. 작심삼일. 결심한 마음이 3일을 가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작심삼일. 조선시대의 역사적 배경과 문헌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으며 흔히 고려공사 3일과 맥을 같이 합니다. 본래 이 성어는 고려시대의 법령이나 정책이 사흘을 넘기지 못하고 자주 바뀌어 백성들이 갈피를 잡지 못했던 상황을 풍자하며 생겨났습니다. 조선 건국 초기 정도전 등의 학자들은 이를 경계하며 정책은 신중히 세우고 한결같이 밀고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후 민간에서는 나라의 일뿐만 아니라 개인의 나약한 의지 탓에 계획이 금방 무너지는 것을 빗대는 표현으로 정착되었습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정보의 과잉과 빠른 변화 속에서 우리가 겪는 집중력의 부재와 인내심 결여를 날카롭게 관통합니다. 진정한 성취는 거창한 시작이 아니라 사흘마다 결심을 갱신하는 연속된 의지를 통해 완성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작심삼일. 사흘을 넘기지 못하는 나약한 의지. 작심삼일. 시작은 거창하고 의욕적이지만 의지가 부족하여 계획을 끝까지 밀고 나가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의미합니다. 작심삼일. 인간의 의지는 본래 취약하므로 한 번의 결심에 의존하기보다 끊임없이 마음을 다잡는 재결심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교훈입니다. 작심삼일. 이어서 배워볼 사자성어는 금시초문. 이제야 비로소 처음으로 듣는다는 뜻입니다. 금시초문.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특정 고전의 고사보다는 예로부터 일상에서 널리 쓰인 관용적 성어입니다. 옛날 세상 물정에 밝다고 자부하는 한 선비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웃 마을에 큰 소동이 벌어져 소문이 파다했으나 정작 그 선비만 이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뒤늦게 지인을 통해 전후 사정을 듣게 된 그는 크게 당황하며 나는 그 이야기를 지금에야 처음 듣소라고 변명했습니다. 이처럼 모두가 아는 사실이나 중대한 사건을 뒤늦게 접했을 때의 당혹감과 무안함을 나타내는 말로 굳어졌습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소통의 단절이나 정보의 격차가 초래할 수 있는 당혹스러움을 시사합니다. 항상 타인과 교류하며 세상의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는 열린 태도를 지녀야 함을 일깨워줍니다. 금시초문. 난생 처음 듣는 생소한 소식. 금시초문. 어떤 사실이나 소식을 이전에 전혀 알지 못하다가 지금 막 처음으로 전해 듣게 되어 매우 놀랍거나 생소함을 의미합니다. 금시초문. 타인과의 소통 부재를 경계하고 항상 주변의 정보와 상황 변화에 열린 마음으로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금시초문. 이어서 배워볼 사자성어는 측은지심. 남을 불쌍히 여기고 가엾게 여기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측은지심. 이 성어는 맹자 공손추 상편에서 성선설을 뒷받침하는 사단의 첫 번째 덕목으로 명시되었습니다. 맹자는 한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려는 절박한 상황을 예시로 듭니다. 이를 목격한 사람은 누구나 깜짝 놀라며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이 발동하는데 이는 아이의 부모와 교분을 맺거나 마을 사람들의 칭찬을 듣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타인의 위기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도덕적 본능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맹자는 이러한 마음이 없다면 인간이 아니다라고 단언하며 교육 이전에 이미 갖추고 있는 선한 본성임을 강조합니다. 현대의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도 우리가 비극적인 뉴스에 눈시울을 붉히는 이유는 우리 내면에 이 도덕적 씨앗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이익보다 타인의 아픔을 먼저 살피는 마음이야말로 삭막한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윤리적 지침입니다. 측은지심. 타인의 아픔을 공감하는 따뜻한 마음. 측은지심. 타인의 불행이나 고통을 보고 가엾게 여기는 연민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측은지심.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마음이야말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가장 고귀한 본성이라는 교훈입니다. 측은지심. 이어서 배워볼 사자성어는 십중팔구. 10 가운데 8이나 9이라는 뜻입니다. 십중팔구. 이 성어는 당서 관충전 및 후한서 등 여러 정사 기록에서 확률적 판단을 묘사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특정 고사보다는 수치적 개념에서 발달했습니다. 고대 중국에서 10은 전체를 상징하는 완전수였습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 80%나 90%의 확신이 설 때 10가운데 8이나 9은 그러하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특히 전쟁의 승패를 점치거나 환자의 병세를 진단할 때 혹은 인재를 등용할 때 그 사람의 역량을 평가하는 객관적 지표로서 이 표현이 자주 등장하며 관용구로 굳어졌습니다. 현대 사회의 빅데이터 분석처럼 과거의 경험치를 토대로 미래를 예측하는 동양적 통계학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대세가 기울었음을 인지하되 10%의 불확실성마저 경계하며 철저히 대비하는 자세가 진정한 지략가의 태도임을 시사합니다. 10중 8구. 거의 예외 없이 확실한 확률이나 상태. 10중 8구.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나 짐작이 거의 틀림없이 들어맞아 예외가 생길 확률이 극히 적음을 비유적으로 의미합니다. 10중 8구. 1의 성공 확률이나 예측이 아무리 확실해 보이더라도 10위 아래 예상치 못한 변수가 존재할 수 있으니 끝까지 방심하지 말라는 교훈입니다. 10중 8구. 이어서 배워볼 사자성어는 동문서답. 동쪽을 묻는데 서쪽을 대답한다는 뜻입니다. 동문서답. 이 성어는 경덕 전등록 등 불교 선종의 선문답 기록에서 그 연원을 주로 찾을 수 있습니다. 당송시대 선불교에서 스승은 제자의 굳어진 고정관념을 단번에 깨기 위해 의도적으로 논리를 초월한 대답을 던졌습니다. 진리와 불법을 묻는 제자에게 엉뚱하게도 뜰 앞에 잣나무를 가리키는 식의 고도의 철학적 문답이 그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이 개념이 세속의 일상 언어로 전해지면서 질문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무지함을 드러내거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교묘하게 논점을 흐리는 소통의 단절을 묘사하는 부정적인 의미로 변질되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는 경청의 부재와 자기중심적인 태도가 낳은 단절된 인간관계를 날카롭게 꼬집습니다. 상대방의 질문 이면에 숨겨진 진위를 깊이 헤아리고 진실하게 응답하는 참된 소통의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동문서답. 질문의 의도와 전혀 다른 엉뚱한 대답. 동문서답. 묻는 말에 대하여 전혀 사리에 맞지 않거나 논점을 벗어난 엉뚱한 대답을 하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의미합니다. 동문서답. 타인과 소통할 때는 상대방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의 깊게 경청하는 태도가 필수적이라는 교훈입니다. 동문서답. 이어서 배워볼 사자성어는 천재이루. 천년에 한 번 만난다는 뜻입니다. 천재이루. 이 성어는 중국 동진시대 원갱이 찌른 삼국명신 서찬에서 유래했습니다. 학자 원갱은 삼국시대에 뛰어난 신하 20명의 업적을 기리는 글을 지었습니다. 그는 훌륭한 신하가 뜻을 펼치려면 자신을 진정으로 알아주는 지혜로운 군주를 만나야 한다며 천년에 한 번 명군과 현신이 만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인연이라 극찬했습니다. 이는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군신 관계가 기적처럼 드문 일임을 표현한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진가를 알아주는 파트너나 결정적 기회를 만나는 것은 이처럼 매우 희귀하고 귀중한 일입니다. 기적처럼 찾아온 인생의 귀한 인연과 기회를 당연히 여기지 말고 진심을 다해 소중히 가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천재이루. 좀처럼 얻기 힘든 절호의 좋은 기회. 천재이루. 살아가면서 두 번 다시 찾아오기 어려울 만큼 매우 드물고 소중한 기회나 운명적인 인연을 비유적으로 의미합니다. 천재이루. 어렵게 찾아온 결정적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항상 역량을 기르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천재이루. 이어서 배워볼 사자성어는 격세지감. 세대를 건너뛴 것처럼 세상이 몹시 달라져 딴 세대가 된 것 같은 느낌이라는 뜻입니다. 격세지감. 이 성어는 고전 출전이 없는 근대어이나 진나라 인방의 스리기에 전해지는 바에 따른 왕질의 고사에서 연원합니다. 나무꾼 왕질이 석실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두 동자가 바둑 두는 것을 구경하게 되었습니다. 신선인 동자들이 준 대추씨 같은 열매를 먹고 허기를 잊은 채 몰입하다가 문득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도끼를 보니 자루가 이미 썩어 문드러져 있었습니다. 황급히 산을 내려와 마을로 돌아왔으나 이미 수십 년의 긴 세월이 흘러버려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고 세상의 모습은 완전히 낯설게 변해 있었습니다. 이 고사가 보여주는 시대의 극적인 단절감은 오늘날 눈부신 기술 발전 속에서 현대인들이 매일 겪는 당혹감과 맥을 같이 합니다. 급변하는 현실 속에서 시대의 흐름을 한탄하기보다는 과거의 지혜를 바탕으로 새로운 세상을 유연하게 수용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격세지감.
몰라보게 변해버린 세상에 대한 놀라움. 격세지감. 짧은 시간 동안 환경, 기술, 인간관계 등이 너무나도 크게 변하여 마치 전혀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이 낯설고 경이로운 감정을 느끼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격세지감.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과거의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시대를 열린 마음으로 유연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격세지감. 이어서 배워볼 사자성어는 낙화유수. 떨어지는 꽃과 흐르는 물이라는 뜻입니다. 낙화유수. 이 성어는 당나라 시인 고변의 시와 이육의 문헌 등에서 유래했습니다. 고변이 숲속에 은거하는 현자를 찾아갔으나 만나지 못했고 텅 빈 뜰에는 지는 꽃잎과 졸졸 흐르는 물만 남아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꽃이 물에 실려 떠나는 자연의 이치와 아쉬움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훗날 남당의 군주 이육이 망국의 하늘, 이 구절에 담으며 쇠퇴를 상징하게 되었고 이후 물이 꽃을 품고 흐르는 형상에 빗대어 남녀 간의 애틋한 사랑을 뜻하는 말로도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흐르는 시간에 순응하면서도 서로를 품어주는 유연한 관계의 미덕을 일깨워줍니다. 덧없는 쇠퇴를 슬퍼하기보다 그 속에서 자연스러운 조화와 인연의 가치를 발견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낙화유수. 순리대로 흐르는 시간과 애틋한 마음. 낙화유수. 가는 봄의 경치나 세력의 쇠퇴를 비유하거나 남녀 간에 서로 그리워하는 애틋한 정꽃은 물을 따라 흐르려 하고 물은 꽃을 띄워 흐르려 함을 의미합니다. 낙화유수. 자연의 순리처럼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인연의 소중함과 겸허함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낙화유수. 이어서 배워볼 사자성어는 백절불굴. 100번 꺾여도 결코 굽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백절불굴. 이 성어는 후한시대 채용이 지는 태위교연비에서 유래했습니다. 후한의 명신 교연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강직한 인물이었습니다. 어느 날 강도들이 그의 10살 난 아들을 인질로 잡고 몸값을 요구했습니다. 관군이 인질의 안위를 걱정해 구출을 주저하자 교연은 범죄자와 타협해 국법을 어길 수 없다며 강경 진압을 명했습니다. 결국 아들은 목숨을 잃었으나 이 사건을 계기로 인질범은 무조건 참수하는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대의와 국법을 위해 희생을 감수한 이 고사는 현대 사회의 올바른 신념과 책임감에 깊은 울림을 줍니다. 어떠한 위협이나 난관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굳건한 의지로 자신만의 가치와 원칙을 지켜나가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백절불굴. 어떠한 난관에도 결코 굴복하지 않음. 백절불굴. 살아가면서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더라도 초심을 잃지 않고 자신의 뜻이나 신념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굳은 의지와 기상을 의미합니다. 백절불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며 역경 속에서도 자신의 목표를 향해 묵묵히 나아가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백절불굴. 이어서 배워볼 사자성어는 일일비. 한편으로는 기뻐하고 한편으로는 슬퍼한다는 뜻입니다. 일일비. 이 성어는 후한 말기의 비운의 여류시인 채문이가 자신의 기구한 삶을 노래한 호가 18박 제14박의 시구에서 처음 등장한 기록입니다. 흉노족에게 납치되어 두 아이를 낳은 채문이는 훗날 조조의 도움으로 고국에 돌아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두고 와야 했기에 꿈속에서 아이들의 손을 잡으니 한 번은 기쁘고 한 번은 슬프구나라며 찢어지는 어미의 마음을 피토하듯 노래했습니다. 조국 귀환의 환희와 핏줄을 떼어놓은 단장의 고통이 교차하는 이 처절한 고백은 오늘날 상황의 작은 변화에 따라 수시로 변하는 인간의 얄팍한 감정을 묘사하는 말로 의미가 확장되었습니다. 당장의 결과에 일희일비하며 마음의 평정을 잃기보다는 긴 호흡으로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단단한 내면을 길러야 합니다. 일일비. 감정 기복이 큼. 일일비. 사소한 상황 변화나 눈앞의 이득과 손해에 따라 감정이 수시로 변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일일비. 외부 환경에 일일이 반응하기보다 내면의 중심을 잡고 평정심을 유지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일일비.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